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인데요. 작년 4월경 술집에 40대 남성 친구 2명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칼을 집어들고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 칼 든 친구의 팔을 잡다가 이 칼에 찔리게 됐어요. 그냥 살짝 긁힌 건 아니고요. 전치 6주가 나올 정도로 꽤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칼에 찔리게 되자 화가 난 이 남성은 칼 든 사람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무릎,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얼굴, 팔, 다리 등을 걷어차서 칼을 들었던 사람은 결국 전치 35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 든 친구를 발로 걷어찬 이 남성은 상해죄로 기소됐죠. 신 변호사님, 이거 당연히 정당방위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정당방위 인정됐나요? 네, 상대가 칼을 들고 있었으니까 정당방위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실제로 정당방위가 쟁점이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많은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데 그 커뮤니티에 나온 반응을 봤더니 아니, 칼 든 놈을 발로 팼는데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고 과잉방위라고? 레전드 판결이네. 판사가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듯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글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잉방위가 정확히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과잉방위라는 걸 법적으로 정확히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얘기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신 변호사님,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과잉방위가 되면 어떤 결과가 법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과잉방위하면 이거는 지나친 행동이네. 처벌받아야 되는 행동이네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보다 약간 선을 넘은 방위 행위다, 방어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이 과잉 방위에 해당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보다는 좀 아쉽긴 해도 인정만 된다면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둘이 치고받으면 쌍방폭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잉방위다라는 얘기는 쌍방폭행은 일단 아니다. 근데 정당방위보다는 선을 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르셨던 분들까지도 확실히 아시겠죠? 방금 신 변호사님께서 이게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건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신 변호사님, 이 사건을 법원은 과잉방위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에서 선을 좀 넘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디서 선을 넘었느냐? 바로 이 칼 든 사람이 칼을 놓친 시점, 굉장히 위험한 상태는 벗어났는데 칼을 놓친 이후에도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당방위는 아니다. 과잉방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위 행위를 한 사람까지 처벌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정당방위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방위 행위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니까 그런 상황 처음 겪으니까 과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는 거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번 사건 결론이 과잉방위에 해당해서 형을 면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팼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한다 라고 됐으면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간이 다시 일어나서 칼로 찌를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과잉방위다. 그리고 규정에 나온 대로 정황에 따라 형을 면한다 라고 결론이 났으니 저는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정당방위 인정 기준 자체를 갑자기 팍 넓히기도 힘든 현재 상황에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형이 면제된 것, 이런 결정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원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한번 놓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후로는 기존의 정당방위 해석법에 따르면 이건 정당방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동안 정당방위냐 아니냐만 따졌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고 쌍방폭행으로 가게 되고 이 경우는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상해죄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다시 집어들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실제로 판결문
판사문에서도 그런 가능성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해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뭔가 살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변호인도 정당방위만 주장한 게 아니라 과잉방위를 주장을 했고, 따라서 판사도 이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줬죠. 정당방위를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후진국적인 행태다 이렇게 판결하신 판사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웬만하면 확립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이 판사님은 그래도 고민을 좀 더 하셔서 마침 변호인도 주장을 했으니 그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인정을 해주셨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면제를 해주셨으니까 사실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려주신 그런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잘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 이 판결문 자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